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댓글로 많이 문의하시는 것 중에 고등과정 선행을 하면 아이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게 문제가 있지 않냐, 교재를 바꿔야 되지 않냐,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일일이 답변을 드리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고등과정은 원래 좀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그러니까 원래 좀 오래 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부모님, 어머님들 같은 경우도 이제 궁금해 하시면 본인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초등학교 게 굉장히 쉽잖아요. 양도 적고. 그러다가 중학교 1학년 올라가면 중학교 게 훨씬 양이 많고 어렵다라고 느껴요, 아이들이. 그래서 중학교 게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이 돼서 고등학교로 가게 되면 고등학교 과정은 훨씬 양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피부적으로 느끼는 어떤 양이 이 단원의 양도 많지만 한 단원을 했을 때 거기서 이제 알아야 될 어떤 유형들, 개념들 혹은 암기해야 될 공식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아이들이 한 2배에서 5배 정도 더 많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감 어떤 그 양이 많다라는 느낌이. 그렇기 때문에 고등과정을 하게 됐을 때는 당연히 중등과정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초등과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빨리 하잖아요. 뭐 이렇게 뭐 개념 교재 같은 거는 한 달에 한 권씩 끝내잖아요. 그럼 제 자녀들도 연습시키니까 이제 뭐 한 달에 한 권씩 끝내는데 그럼 한 학기 걸 한 달에 한 권 끝내면 한 6개월이면 이제 3년치를 끝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등과정은 뭐 개념 위주로 하면 뭐 선행하는 게 6개월에 3년치씩 끝낼 수 있으니까 쉬운 것만 하는 게 굉장히 빠르겠죠. 그리고 중등과정 같은 경우도 초등부보다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중등과정을 해나가면 속도가 나름 붙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서 중등과정에 속도가 안 붙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등과정 자체도 굉장히 어렵고 오래 걸려서 고등과정 선행은 감히 생각도 못하는 학생들도 있죠. 물론 있는데 그에 반해서 또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잘해왔던 학생들은 중등과정도 그리 어렵지 않게 가는데 고등과정에서 이제 역경이 생기는 거죠. 가령 이제 잘하는 학생들이 주로 고등과정 할 때 선택하는 교재가 처음 할 때 이제 기본 정석하고 센수학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 정석하고 센수학을 가지고 고1 과정을 좀 천천히 꼼꼼히 의미를 하나씩 찾아가면서 이렇게 풀다 보면 기본 정석 연습 문제도 굉장히 어렵고 센수학 C단계도 어렵고 센수학 B단계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수학이라는 게 이해와 암기로 구성이 됐는데 고등과정부터는 그 암기해야 될 내용들이 많아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까지는 그냥 내가 이해를 하면 양이 적어서 이해된 게 자동으로 머릿속에 들어와서 암기가 됐다면 고등과정부터는 의식적으로 암기하지 않으면 이해됐던 것들을 까먹어서 진도가 또 못 나가는 현상도 많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고등과정은 원래 양이 많고 오래 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특히나 이제 혼자 이제 공부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뭐 인간 같은 것도 혼자 공부하는데 좀 쉬운 교재 같은 걸로 하더라도 오래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등과정에 이제 우리가 기본서 중에 쉬운 기본서를 개념원리 이런 거를 쓰는데 개념원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힘들어하고 오래 걸리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고등과정도 쉽게 빨리빨리 하는 학생들은 진짜 이제 수학을 잘하고 좋은 습관으로 올바르게 공부하는 학생들은 고등과정을 배워도 어려운 걸 배워도 쉽게 잘해 나가겠죠.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잘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고 특히 심화가 많이 된 학생들은 정석 같은 거라도 굉장히 빨리빨리 잘합니다. 정석 같은 거 푸는데 뭐 빨리 걸리면 한 달도 걸리고요. 한 과정 푸는데 이게 잘해요. 연습 문제도 잘 풀고. 그래서 얼마큼 심화나 그런 것들이 잘 돼 있느냐에 따라서 속도가 좀 차이가 있기도 한데 그냥 마음 편하게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방법은 원래 오래 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 후배가 이제 그 1년 후배인데 본고사가 있던 시절에 본고사를 너무 잘 봐가지고 수학과를 지원했는데 본고사를 너무 잘 봐서 수학과 교수님들이 문제를 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학과 교수님들이 이 후배를 너무 만나보고 싶어서 이렇게 문제를 잘 푼 애가 있냐. 근데 걔가 이제 강원도에서 자란 애가 사교육 없이 혼자 공부를 했던 애고 걔는 이제 처음 배우는 책들을 뭘 배울지 몰라서 실력 정석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실력 정석을 이제 1학기 내내 이제 실력 정석 보는 거죠. 1학기 거를 겨울방학부터. 그 다음 여름방학부터 2학기 내내 실력 정석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나중에 본고사에서 거의 수학을 1등 나름 명문대에서 1등한 후배인데 그 친구도 혼자 물론 공부를 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력 정석을 거의 1년 동안 이렇게 공부를 했다. 그러니까 1년 과정을 1년 동안 한 거죠, 좀. 그죠?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원래 오래 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쉬운 것만 공부를 하고 그러더라도 제가 이렇게 학생들을 관찰을 해보면 그 중학교 때 전교권에 있는 학생 중에 한 명이었는데 전교권에 있다가 이제 고등과정을 가는데 걔는 특목고를 갔어요. 특목고를 갔는데 거기 특목고는 뭐 문과도 있고 이과도 있고 그래서 애들이 선행도 빨리 빼고 심화도 많이 하는 그런 특목고였는데 그 학생이 굉장히 특이했던 게 이제 딱 공부를 했던 게 정석하고 RPM만 풀었어요. 정석이랑 RPM을 풀고 꼼꼼하게 여러 번 오답을 하고 그리고 중간고사를 이제 시험을 봤는데 전교 1등을 했어요. 수학을 전교 1등을 한 거죠. 그 학생이. 그래서 그 예를 들어 이제 고등과정을 할 때 이제 어머님들이 많이 어려운 것까지 하는 게 훨씬 좋긴 좋은데 꼭 어려운 것까지 시간이 없어서 못 하더라도 이게 배운 거라도 꼼꼼하게 제대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리고 본인이 정확하게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이제 고등학교 가서 잘 해낼 수 있으니까 좀 더 여유를 가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과정을 선행하는 경우에는 만약에 어떤 교재를 선택을 했는데 좀 오래 걸린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학원을 다니고 그러면 학원의 시스템이 있으니까 이제 속도에 맞춰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그 학원하고 상의를 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뭐 본인이 이제 혼자 이렇게 하거나 인강 듣고 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좀 속도가 오래 걸린다. 근데 오래는 걸리지만 얘가 그래도 어느 정도 힘들지만 꾸역꾸역 해 나가긴 한다. 그러면 교재를 바꾸지 말고 그냥 그거를 그렇게 그냥 해나가라고 하세요. 해나가라고 해서 그 한 거는 가령 이제 뭐 예를 들면 센수학을 푸는데 너무 힘들긴 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만 C단계까지 꾸역꾸역 풀면서 간다. 그러면 교재를 뭐 RPM이나 라이트센으로 쉬운 걸 풀리지 말고 그냥 그거를 꾸역꾸역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그렇게 한 뭐 6개월이 걸리든 뭐 1년이 걸리든 그렇게 하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게 마무리가 되면 어차피 뭐 선행이니까 많이 급할 건 없잖아요. 보통 아마 오래 걸려도 한 6개월 정도면 아마 끝낼 것 같은데 이 마무리가 되면 그 책을 뭐 한 권을 다시 사서 다시 풀린다라든지 아니면 틀린 것만 다시 풀린다라든지 해서 그 책을 한번 다시 또 보기 한번 해보세요. 이게 정석이든 뭐 RPM이든 혹은 뭐 센수학이든 다시 똑같은 걸 다시 한번 풀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얘가 한 2번 풀고 혹은 똑같은 걸 한번 또 3번 풀고 그렇게 풀면 개념이 되게 잘 잡혀요, 학생들이. 그래서 고등과정을 시작을 할 때 저는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잘하는 학생들은 좀 뭐 이것저것 시키고 못하는 학생들은 좀 쉬운 걸 시키는데 저는 이제 학원이다 보니까 그 어머님들이 속도를 중요시 하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어느 정도 속도를 맞춰줘야 하다 보니까 이 학생의 능력치가 가령 뭐 100이다. 100이면 얘가 좀 적당한 속도로 한 달이나 두 달 정도로 고1 과정을 끝낼 수 있는 교재가 뭐 라이트센하고 뭐 개념 원리다. 그러면 이제 그런 교재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너무 오래 걸리면 이제 싫어하잖아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그렇게 시키고 그거를 빨리 어느 정도 복습하면 또 다른 책으로 그거보다 난이도 좀 높은 걸로 이렇게 복습하고 이렇게 가긴 가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수학은 원래 이제 자기가 따라 붙고 그렇게 어느 정도 힘들어도 할 수 있으면 오래 걸려도 상관이 없다 생각을 합니다. 원래 오래 걸리는 게 정상이고요. 오래 걸릴수록 오랫동안 얘가 고민하는 거잖아요. 생각도 하고 문제가 안 풀리니까 앞에 거 보기도 하고 차근차근 이렇게 풀기도 하고. 근데 이제 오래 걸릴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 이거를 풀고 나면 잘 정리가 안 돼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속도가 붙어서 한 달, 2달 정도 걸려서 한 과정이 끝난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또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머릿속에 잘 체계화돼서 정리가 되는데 좀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걸리고 그러면 잘 정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는 좀 오래 걸리더라도 그 교재를 시킨 다음에 한 번 더 그 교재를 풀리게 이렇게 시키세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오답도 많거나 좀 잘 정리가 안 됐다 그러면 아예 새 책을 사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풀게끔 이렇게 시키면 되고요. 그럼 속도가 처음에 한 6개월 걸렸으면 두 번째 풀 때는 한 3개월 정도 걸릴 거예요. 세 번째 풀면 한 달 정도 점점 단축돼요. 절반씩. 그래서 그렇게 풀리는 게 되게 좋은 학습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키시면 되고, 가령 이제 저는 제 자녀 같은 경우는 만약에 고등과정을 나간다 그러면 저는 시간이 오래 걸려도 정석이나 실력 정석으로 시킬 거예요. 처음 할 때. 그래서 처음 할 때 정석을 시키든 아니면 실력 정석을 시키든. 그래서 오래 걸리겠죠. 내용 파악하고 뭐 하고 오래 걸리겠죠. 안 풀리면 앞에 것도 찾아보고. 근데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공부죠. 그런 이제 공부법들이 기본적으로 터득이 돼야 대학교를 가서도 이제 이과를 선택하면 거의 다 그런 공부잖아요. 자기가 내용들을 다 원서, 영어로 된 책들을 정리하고 힘들어도 이렇게 쭉쭉 해나가고, 뭐 고등학교 때 그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렇게 자기가 힘들게 공부를 해서 정리해서 이거를 정복한 그런 어떤 이제 경험이 있어야 좀 어려운 것들도 차근차근 이렇게 해나가면 처음에는 잘 못 알아듣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고 다시 복습을 해나가고 정리하면 이것이 내가 소화가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또 경험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보내는 자녀 같은 경우 학원에서 이제 진도를 맞춰서 나갈 거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근데 이제 뭐 혼자 하거나 인강을 듣거나 이렇게 공부를 할 때는 고등과정이 원래 오래 걸리니까 얘가 오래 걸리는데 어느 정도 소화는 한다. 그리고 아예 못 알아듣거나 그러진 않는데 단지 오래 걸린다. 오래 걸리면 그게 정상이다 라고 생각해서 좀 천천히 할 수 있게끔 하고, 천천히 그거 한 다음에 똑같은 거 한 번 더 복습해주면 좋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면 풀고 나면 좀 머릿속에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다시 똑같은 책을 다시 한번 풀게끔 다시 한번 풀어보는 방식으로 이렇게 풀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하고요. 이제 학원에서 이렇게 진도를 나가잖아요. 학원에서 진도를 나가면 뭐 이게 아주 잘한 애들은 이제 실력 정석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이제 적당히 잘한 애들, 한 100점이나 하나 정도 틀린 애들은 이제 기본 정석이나 고등과정 나갈 때 기본 정석, 부교재, 센수학 이렇게 나가고,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안 된 애들은 쉬운 교재로 나가는데, 학원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속도를 내서 이게 나가죠. 그게 이제 학부모님도 그렇게 어느 정도 속도를 내기를 원하고, 그리고 학원도 어쩔 수 없다 보니까 이렇게 속도를 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속도를 내서 이렇게 나갈 때 소화할 수 있는 학생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기본 정석이랑 센수학 부교재 구조로 가가지고 이거를 속도로 보통 내서 나가면 빨리 하면 한 달, 늦게 하면 두 달 코스로 학원에서 많이 나갑니다. 그럼 그렇게 나가면 이거를 잘 소화하는 애들이 그리 많진 않아요. 그리 많지 않은 거를 판단하는 방법은 테스트를 한번 봐보면 돼요. 어머님이 한번 테스트를 봐서 학원에서 안 보면 한번 테스트를 한번 봐보세요. 뭐 정석을 했다. 정석 가지고 뭐 연습 문제 같은 거 숫자만 바꿔서 이렇게 풀려보세요. 아마 3, 40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그런 식의 공부들은 너무 속도가 많아서 그거는 수학을 뭔가 학습을 한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계속 막 집어넣는 거죠. 계속 집어넣고 일단은 소화가 안 되는데 넘어가고, 오답이 안 되는데 넘어가서 앞에 것도 까먹고 이렇게 가는 현상이 많으니까 그게 소화하는 학생들도 물론 있어요. 소화하는 학생들이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으니까 이제 그런 수업을 하는데, 대부분 이제 부모님들이 눈높이가 높고, 특히 대치동이나 강남 같은 거 더 눈높이가 높아요. 저도 이제 그쪽 강남에서 수업할 때는 중1 학생들을 실력에 상관없이 다 정석으로 시작을 해요. 고등과정 중2 때. 애들이 잘하든 마든 무조건 왜 정석으로 해야 이제 고등과정 들어가는 게 제대로 된다, 이렇게 부모님들이 생각을 하시니까 학원에서도 그렇게 맞춰서 하는 거예요. 중1 애들을. 그럼 따라온 애들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몇 명 없죠. 몇 명 없으니까 방학 때 또 특강에서 또 듣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거의 이제 그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집어넣는 거죠. 그냥 쏟아붓고 강사들은 떠들고 애들은 그냥 듣고 막 숙제 막 하고, 그다음 해설 보고 뭐 채점하고, 오답할 시간도 없죠. 뒤에 또 나가야 되니까 진도가.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급하게 나가는 거니까 그런 거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애들 속도에 맞춰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간혹 이제 학생들 이렇게 지켜보면 경시학원이나 경시학원 시스템 같은 데서 다니다가 온 학생들이 있어요. 이제 고등과정 할 때 이제 오는 학생들도 있고, 고등학교 때 오는 학생들도 있어요. 뭐 초등학교 때 정석하고 온 애들도 있고, 아니면 중학교 때 뭐 정석 이렇게 들어가서 온 애들도 있는데, 이게 잘하는 학생들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온 애들 치고. 왜냐면 잘하거나 그런 애들은 보통 과거나 영재고로 가거든요. 잘 소화해서.
그러면 그렇게 이제 온 애들은 일반고에 가거나 이렇게 떨어져서 온 학생들이 많은데, 오면 너무 이렇게 학습 습관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숙제를 많이 내줘도 뭐라 하진 않는데, 숙제를 많이 내주면 해와요. 해오는데 엄청 허술하게 오죠. 대충 하고 해설도 보고 이게 공부하는 건지 그냥 했다라는 신용만 하는 거 그런 식으로 해와요. 그러니까 숙제를 뭐 20장, 30장을 내는 게 이제 당연하게 이제 적응은 돼 있는데, 내줘도 뭐 겁내지도 않고, 겁내지 않는 대신 그 숙제를 내가 봤을 때는 제대로 하려면 내가 봤을 때는 한 12시간은 해야 되는데, 뭐 1시간 반에 끝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그 주변에서 이제 빨리 하는 것 같은 애들 보면 그렇게 영양가 있게 제대로 하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 많고 잘하는 애들은 그 와중에 따라오는 애들은 다 영재고나 과고를 붙은 거고요. 나머지 떨어진 학생들은 물론 일부 잘하는 학생들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의 애들 그 어떤 그룹에 왜냐하면 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애들 많이 집어넣고 하잖아요. 뭐 거기에 많은 학생들은 대부분 그런 식으로 대충대충 풀고 대충대충 가는데 익숙해서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부모님들이 본인의 과거를 생각을 해서 그 부모님들이 중학교 1학년 때 혹은 2학년 때 정석을 해서 잘 따라왔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못 따라왔으면 아이들도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해서 제대로 됐냐 생각을 해보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소화할 수 있는 속도가 있으니까 그 속도에 맞춰서 이렇게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면 얘가 어느 정도 소화는 하는데 시간이 고등과정 하니까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러면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게 더 좋은 거고 좀 쉬운 거 하면서 빨리빨리 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만약에 아이가 이제 뭐 첨삭식 수업을 하든 아니면 혼자 공부하든 그래서 좀 시간을 자유자재로 좀 할 수 있다면 좀 어려서 오래 걸리지만 얘가 그래도 꾸역꾸역하고 뭐 따라는 붙는다 뭐 센수학 푸는데 시단계는 푸는데 단지 1단원 푸는데 거의 한 달이 걸리더라. 그럼 6단원이니까 6개월 걸릴 것 같다. 그러면 그렇게 시키세요. 그렇게 이제 천천히 시켜가지고 원래 어려운 단원이고 오래 걸리니까 그렇게 꾸역꾸역 그런 과정을 이제 시키시는 게 나중에 보면 훨씬 더 공부를 잘하게 만드니까 그렇게 하기를 추천드립니다.